주요 뉴스입니다.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조사 결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음성 복합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주민들이 몸싸움까지 벌이며 강경투쟁에 나섰습니다. 반면 검증위원회는 주민 피해보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도내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신입생을 채우지 못해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은의 한 상업고등학교는 공무원과 대기업 등 합격자들을 무더기로 배출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소액 채무에 발목이 잡힌 취약계층들은 경제활동마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재기의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온 뒤 여성들의 불안과 공포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제품을 모두 조사한 결과 이제는 인체에 해를 끼치는 제품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논란. 불안한 마음에 값비싼 유기농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습니다. 1년 넘게 지났지만 생리대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터지고 나서도 불안하니까 그거에 관련된 생리대는 별로 안 쓰고 오히려 더 좋다고 소문난 것만 찾아서 쓰고. 아무래도 좀 불안하긴 하죠. 그래서 그 성분이 없다는 생리대를 찾아서 쓰고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등을 대상으로 발암성 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60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최대 검출량은 전년도 대비 40% 가까이 감소했는데 검출량도 인체에 무해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류와 비스페놀A는 검출되지 않거나 유해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화 정책에 따라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297개 제품을 대상으로 VOCS를 모니터링한 결과 검출량은 유해 우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식약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유해 성분 저감화를 통해 여성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음성읍 평곡리에 추진하는 음성 복합 발전소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검증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병옥 군수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라는데요. 평곡리 주민들에게는 또 한 번 대못이 박히는 상처가 됐습니다. 이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복합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고성이 오가고 급기야 몸싸움까지 벌어집니다. 공무원들이 나서 말려보지만 주민들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때는 마치 되면 안 되는 양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되고 나서는 전임 군수가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발전소 건립에 따른 검증위원 회의 결과 발표 자리가 난장판이 됐습니다. 검증위는 발전소 건립에 따른 환경이나 소음 등 주민 피해는 적고 발전소로 인해 세수가 증가해 지역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기질과 관련하여 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 대기 오염물질은 환경부의 법적 기준 이하로 조사되었고 건립 부지인 음성읍 평곡리 주민들은 검증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3개월간의 연구기간 동안 주민들의 의견은 단 한 차례 들어보지도 않았고 농업 분야의 전문가도 포함되지 않은 엉터리 검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말로 당신들이 저걸 일을 했나?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대화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 선거 당시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군수의 약속에 따라 진행된 발전소 검증위원회. 하지만 소통 없이 도출된 결과에 주민들의 반발 수위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충북에서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환영하는 단체가 결성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의 여성단체 회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지방의원들이 참여한 충북여성환영위원회는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광범위한 연대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환영하고 평화운동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소속의 여성 시군 의원 4명 가운데 3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소액 채무에 발목이 잡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캠코가 빚을 면제해주는 재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연체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상훈 기자입니다. 50대인 이 남성은 17년째 갚지 못했던 카드사 등 5곳에 진 빚 560만 원을 완전히 면제받았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장기 소액 연체자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원금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10년 동안 쌓인 이자를 생각해 보니 꽤 많은 4, 5천씩 막 이렇게. 이 제도는 금융기관이나 등록 대부업체에 10년 이상 연체된 원금 1,000만 원 이하 채무를 완전히 면제하거나 최대 90%까지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캠코가 해당 대출 채권을 싸게 사들여 소각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상환 능력이 정말 없는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통일된 기준으로 그 신청자의 경제적 상환 능력이라든지 면밀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캠코는 신청 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 말까지 보다 많은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과 접촉이 많은 현장 복지 공무원들을 홍보 도우미로 위촉했습니다. 충북에 대상자가 13,000명가량 될 걸로 추산되는데 아직 3,000명만 신청했고 10,000명 정도가 모른 채 지내고 있습니다. 관내에 어려우신 분들을 많이 상대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기 지원을 신청한 도내 장기 소액 연체자 중 3분의 1가량은 심사를 통해 빚을 면제 또는 감면받았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병원과 인문학, 조금은 생소한 조합이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을 돌며 도서관이 찾아가는 인문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충북대병원을 찾았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문을 연 충북대병원 바람의 도서관입니다. 국내 개임업체의 후원을 받은 93번째 작은 책방으로 병원 직원과 환자들이 종종 찾는 명소 가운데 한 곳입니다. 저는 자주 이용합니다. 일주일에 한 권 정도는 꼭 빌리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가 전국 공공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도서관이 찾아가는 인문 콘서트가 충북대병원을 찾은 이유는 이처럼 작은 도서관이 있기 때문. 이별 노래 우리가 어느 별에서 등의 작사가로도 유명한 정우승 시인이 내게 힘이 되어주는 시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간다는 일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환자들에게 문화와 독서의 기회를 준 어떤 충북대병원의 좋은 아이디어가 빛을 발한 건 아닌가. 올해 404개 지역도서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리의 인문학 사업의 일환인 도서관이 찾아가는 인문 콘서트. 노래 공연과 어우러지며 문화 소외 지역에 인문학의 단비를 내렸습니다. CJB 뉴스 홍표입니다. 도내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률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26개 특성화고 졸업생 4,800여 명 가운데 취업자는 31.5%, 1,500여 명으로 지난 2016년 45.6%와 지난해 42.3%에 비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에 반해 대학 진학률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특성화고들이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3학년이 49명이 불과한 보은정보고등학교가 취업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작은 학교의 강점을 살린 학생별 맞춤 지도가 기대 이상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조용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당당히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맹서영 양. 사립상업계고가 강세인 상황에서 14명 합격자 중 유일한 공립 출신입니다. 교내 부사관 동아리 4명 전원도 해병대 부사관 생도가 됐습니다. 3학년이 49명에 불과한 보은정보고가 올해 큰일을 해냈습니다. 취업 준비반 17명 중 30%인 5명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겁니다.
다른 학생들도 SK하이닉스와 지역업체 입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연이은 낭보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취업 포진학제도를 이용해서 대학을 진학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이렇게 전진해가고 싶습니다. 무조건 합격했다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지난해 한 명의 공무원도 배출하지 못했던 보훈정보고의 성과는 맞춤식 학생 지도가 바탕이 됐습니다. 공무원과 공기업, 기업체, 금융권을 겨냥한 취업 지도와 함께 지난해부터는 부사관 동아리도 만들어 필기와 면접, 체력까지 챙겼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소규모 학교다 보니까 학교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소수 정예 반, 맞춤형 교육이 있어서 보훈정보고의 작은 반란이 2년 연속 미달 사태를 빚은 도내 특성화고에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47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충북교육영화관 홍보와 주민의견 수렴, 인성지원 활동 관련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모두 47억 756만 원을 감액해 내일 본회의에 올릴 예정입니다. 벌이 만든 꿀을 청이라 하고 사람이 만든 꿀을 조청이라고 합니다. 좋은 재료와 정성 그리고 기다림이 있어야만 완성되는 전통 감미료인데요. 조청을 가업으로 있는 영동의 장인을 만나보시죠. 구준혜 기자입니다. 엄선한 쌀과 엿기름에 생강과 배를 함께 갈아 넣고 8시간 이상 숙성시킵니다. 재료들이 어울려 빚어낸 달달한 연물을 고운 자루에 넣어 몇 시간이고 맑게 걸러냅니다. 이어 은근한 불에 달이길 수시간, 30여 시간의 고된 작업 끝에 마침내 갈색빛의 깊은 단맛을 간직한 조청을 만들어냅니다. 곡물에서 나오는 우리가 흔히 먹는 밥에서 씹으면 단당류가 나오잖아요. 단맛이 나오는 것을 엿기름과 삭혀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일단은 설탕 같은 정제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전통 수작업 방식으로 만든 조청은 건강을 중시하는 웰빙 바람을 타고 전국에서 택배 주문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기관지나 미세먼지 아니면은 이렇게 차에 타서 드시거나 아이들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먹이면 좋아서 주문을 많이 하세요. 김종현 대표는 지난 2012년 영동군에서 하나뿐인 조청 공장을 열었습니다. 처음 조청을 만든 할아버지로부터 식혜 공장을 운영했던 아버지에 이어 3대째 가업을 잇고 있습니다. 대대로 이어온 손맛에 최고의 재료와 정성을 기울이는 게 최상의 조청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기에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로 고향 사랑도 잊지 않습니다. 몸에도 좋고 먹기도 좋은 조청을 만드는 것이 제 목표고요. 일단 제가 제품이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으면 그 제품이 좀 더 세계로 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드는 이의 정성과 기다림으로 탄생시킨 착한 단맛 조청. 김종현 대표는 대를 잇는 손맛과 우직함으로 전통의 맛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충북 항공관광산업 육성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각계 전문가와 주요 민간 사회단체 인사 등 50명으로 구성된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청주공항 거점 항공사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조속히 신청해 줄 것을 국토부에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체육회가 오늘 장애인 체육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최우수 선수상에는 지난 장애인체전에서 6관왕을 차지하며 대회 MVP를 거머쥔 수영의 정사랑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최우수 단체상에는 탁구 실업팀 선수단이 뽑혔습니다. 진천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제2회 진천군 기업인의 날 행사가 오늘 진천군 화랑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네이처텍을 비롯한 32개 기업과 개인에 대한 각종 시상에 이어서 이웃돕기 성금 전달과 장학금 수여가 이어졌습니다. 진천군 기업인들은 또 충북경제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선언문도 선포했습니다. 두진건설의 진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국내 최초 권위를 자랑하는 제14회 토목건축기술대상 생활 SOC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두진건설은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간판 디자인부터 옥상의 하늘 정원까지 섬세한 시공과 공간의 효율화로 전통시장이 경제활동은 물론 관광의 거점이자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청주 성동신협 청년회가 연말을 맞아 노인정과 사회복지시설 에덴원을 찾아 행복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청주 성동신협 청년회는 해마다 신협관 내 35개 노인정을 찾아 쌀과 라면, 화장지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어르신을 위로하는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에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국병원에서 250만 원, 청주 PVC 상사 최찬순 대표가 1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청주 산남동 유승한네들 아파트 주민 1동이 80만 원, 음성 삼성 대소신협에서 20만 원, 대한목욕탕에서 15만 원, 청주 옥산면 오산심리 노인회 1동, 김인중 씨, 청주 남일면 송암일리 주민 1동이 각각 10만 원의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적십자사 충북도지사와 희망나눔 적십자 모금 캠페인을 새해 1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과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익명의 독지가가 16년째 제천시청에 1,500만 원 상당의 연탄 2만 장의 보관증을 전달해 훈훈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독지가는 해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보관증만 전달하고 사라져 얼굴 없는 천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CJB 8시 뉴스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